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분석해 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바르게 전해드리는 북녘의 하루 김창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몰랐던 북의 모습,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곳 주민들의 사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북녘의 하루 이은혜입니다. 북녘의 하루를 통해 만나볼 주요 소식들입니다. 북은 지금 올 한 해 5개년 계획 달성을 위한 공장들을 새롭게 건설한 함경남도의 소식 전해드리고요. 3대 혁명을 잘 수행하면 얻게 되는 붉은 깃발, 이 깃발을 얻어낸 곳들의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대사처럼 아직 해외에서는 코로나 소식이 계속 들려오는데요. 코로나를 비롯한 북에서 전하는 국제 뉴스 함께 보겠습니다. 북녘 돋보기 시간.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경쟁이라는 말은 다소 낯설게 들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북이 말하는 우리식 사회주의 속에서의 경쟁, 그 의미와 역할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북의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는 시간. 우뇌와 좌뇌의 기능이 다르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오른손잡이가 우뇌를 발달시키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북녘 아이들이 즐겨 부르는 우리 학급 동무들, 화면 음악 한 편 준비했고요. 을씨년스럽다는 표현이 1905년 을사년에서 시작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북에서 전하는 1905년 을사조약의 역사 전해드립니다. 최근 보도된 북의 소식을 전하는 북은 지금입니다. 북은 올 한 해 5개년 계획 달성을 위해 힘차게 전진했습니다. 함경남도는요, 기간 내에 계획했던 보건산소공장, 인흥젖소목장 젖소분장, 성천강 타일공장 등을 최근 준공했다고 합니다. 원해 인민들의 의료 서비스 증진, 어린이들을 위한 유제품 생산, 농촌 산림집 건설에 필요한 마감자재 생산 등 인민생활 향상의 여러 토대가 마련되겠군요. 함경남도 소식 함께 보시죠. 5개년 계획 수행의 관건적인 해인 올해의 승리적 존재를 위한 명확한 진로를 명시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제5차 전원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나라에 이르는 곳마다에서 중요 대상들이 연속 준공돼서 우리 인민들에게 기쁨을 더해주고 있는 속에 함경남도에서 더 보건산소 공장을 새로 건설하고 인흥젖소 목장 젖소 분장과 송천강 타일 공장을 훈련히 개건했습니다. 더 보건산소 공장 건설에 돌진나선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건축공사를 입체적으로 다고치는 한편 연관 단위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산소 분리기와 공기중화기를 비롯한 수십 점의 설비들을 설치하고 통합생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함경남도 보건산소 공장 준공식이 현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더의 당 정권기관 일꾼들, 관계부문 일꾼들, 건설자들,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함경남도에서는 개건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설비와 자재 보장을 선행시키는 것과 함께 공사를 시공의 요구대로 질적으로 해서 인흥젖소 목장 젖소 분장도 일신시켰습니다. 당의 육아정책 관철의 담당자라는 책임감을 안고 해당 부문 일꾼들과 연구사 건설자들은 서로의 창조적 지혜를 합쳐가며 젖소 분장의 젖소 우리들과 보리싹 재배장, 젖 가공실 등을 새로 꾸리고 많은 젖소를 확보했으며 자체로 제작한 능률 높은 분무 건조식 젖가루 생산 설비의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더의 당 정권기관 일꾼들, 관계부문 일꾼들이 훌륭히 개건된 젖소 분장을 돌아봤습니다. 함경남도에서는 송천강 타일 공장을 실리적인 생산 공정을 갖춘 현대적인 공장으로 만들 목표 밑에 외벽 타일 생산 공정을 본투하게 꾸리고 자동 흐름 선화된 내벽 타일 생산 공정과 위생자기 생산 공정을 확립해서 건재 생산 토대를 튼튼히 구축했습니다.
보건산소공장과 젖소분장, 타일공장이 현대적으로 꾸려짐으로써 도안의 인민들에 대한 의료 봉사의 질을 높이고 어린이들에게 맛 좋은 젖가공 제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으며 농촌 살림집 건설장을 비롯한 대상 건설장들의 타일과 위생 자기 등을 원만히 생산 포장해 줄 수 있는 물질 기술적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공장과 농장은 물론 교육, 과학, 문학예술, 보건 등 북의 모든 분야의 대중들은 3대 혁명 붉은기를 쟁취하기 위한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3대 혁명은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위한 사상, 기술, 문화에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간다는 건데요. 1975년 김정일 위원장은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구호를 제시하며 이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발기했습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3대 혁명을 잘 수행한 단위에게 붉은 깃발이 수여되는 일종의 전군중적 경쟁 운동인 건데요. 최근 여러 단위에서 이 운동을 통해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창천 해맞이 식당, 만경대구역 출판물 보급소, 청류관 소식 전합니다. 모든 혁명 진지를 3대 혁명화할 때 대한 당중앙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사상기술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속에 많은 단위들에서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단위들 가운데는 창전 해맞이 식당도 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동지께서 현지 지도의 그날에 하신 그 뜻깊은 말씀이 그대로 우리가 이중 3대 혁명 붉은기를 쟁취할 수 있게 한 힘있는 원동력으로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정업원들 속에 우리 식당에 깃든 당의 용도 업적을 환히 알도록 하기 위한 이 교양 사업을 힘있게 진행하는 한편 현지도 가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이 사업을 이중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결의 목표에 쪼아봤고 그것을 무조건 수행하기 위한 이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지고 모든 사업을 벌려나갔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용도적 단위로서의 용해를 거수하고 빛내기 위한 이 운동을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틀어지고 힘있게 전개해 나갈 때 3대 혁명 목표도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다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중 3대 혁명 기수의 용해를 지닌 창전 해맞이 식당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은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인민을 위한 봉사활동에서 보다 큰 전진을 일으켜갈 굳은 결의에 넘쳐 있습니다. 만경대구역 출판물 보급소에서도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대중을 당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의 혁명열, 투쟁열을 백배해 주는 데서 출판물 보급 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이곳 일꾼들과 보급원들은 서로의 창조적 지혜와 열정을 합쳐 도서 해설 선전의 시료를 한 계단 높여나갔습니다. 힘있는 선전선동 공세로 구역 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사상과 로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데 이바지한 만경대구역 출판물 보급소에 얼마 전 3대 혁명 붉은기가 수여되었습니다. 총육안에 3중 3대 혁명 붉은기가 수여됐습니다. 수여식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낭독된 다음 총육안에 표창장과 3중 3대 혁명 붉은기가 수여됐습니다. 총육안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은 앞으로도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여 우리의 전통적인 민족 음식인 평양냉면의 제법을 고수하면서도 총육안 특유의 맛을 더 잘 살리기 위해서 적극 노력해갈 여기에 넘쳐 있습니다. 다음은 북에서 전하는 국제 뉴스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전파 소식과 세계 곳곳의 사건, 사고를 전합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20일 현재 누적된 세계적인 감염자는 6억 5,869만여 명, 사망자는 667만 5천여 명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들이 계속 전파되면서 전염병 상황이 여전히 확산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지배적으로 전파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들은 BA.5.2와 BF.7이며
이 밖에 BQ.1과 XBB의 전파율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BQ.1과 XBB가 또 다른 한 차례의 감염 파동을 몰아올 수 있다고 평하면서 현재 50여 종의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 아용들에 의한 현지 감염 실태와 그 병원성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지난 석 달 동안 도합 130여 개의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 아용들이 발견되는데 이 변이 비루스들이 앞으로 어떤 확산세를 보이겠는지는 아직 석연치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편 미국에서 BQ.1과 BQ.1.1이 급속히 전파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 연방질병통제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주 미국에서 BQ.1과 BQ.1.1의 감염률은 약 70%까지 뛰어올랐다고 합니다. BQ.1 감염자는 38.4%, BQ.1.1 감염자는 30.7%에 달했다고 합니다. BA.5 변이 비루스에서 파생된 BQ.1과 BQ.1.1은 11월 중순부터 BA.5를 완전히 밀어내고 이 나라에서 지배종으로 전파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 19일 폭설이 내렸습니다. 이날 하루 동안에만도 25cm의 많은 눈이 내렸는데 이것은 월 평균 강솔량의 60% 이상에 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폭설로 차들의 운행이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프가니스탄 동부 파르완주의 한 차굴에서 17일 유조차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19명이 목숨을 잃고 32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16일에 있은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18일 현재 사망자 수가 24명으로 늘어났으며 9명이 의연 행방불명된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사망자들은 촌막 안에서 잠을 자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한 나라의 의학 과학자들이 인체 로화의 원인을 밝히고 그것을 막기 위한 연구 사업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피 속에는 아필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아필린이 감소되면서 인식 능력이 저하되고 면역 계통을 비롯한 뼈와 근육 기능이 약해지면서 인체 로화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인체 로화를 막기 위한 방도로서 아필린의 감소를 억제할 수 있는 약물을 만들어냈으며 현재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이 약물이 근육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증했다고 합니다. 북의 오늘을 구석구석 들여다보는 북녘 돋보기입니다. 북녘의 하루를 계속 보신 분들은 느끼겠지만 북에는 무슨 운동이 그렇게나 많습니다. 그 옛날 천리마 운동부터요.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정성운동, 최근에는 사회주의 애국림 운동에 모범 과학기술 보급실 쟁취운동까지도요. 이런 북의 운동을 잘 들여다보면 말이죠. 운동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준 단이나 사람에게 의뢰의 칭호나 훈장 같은 것이 주어지지요. 그리고 사회에서 모범으로 내세워지고 온 사회는 그 단이나 또는 그 사람을 따라 배우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지고요. 이런 운동이 벌어지면 모든 참가 단위들은 서로 깃발을 쟁취하기 위해 치열하게 나선다는데요. 한마디로 경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북사회를 생동 있게 또 뜨겁게 움직이는 원동력이 경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에이, 사회주의 사회에서 무슨 경쟁을 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편견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돋보기에서는 북이 우리식 사회주의를 건설해가는 과정에서 경쟁이 가지는 의미와 역할, 그 방식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의 김정일 위원장은 특히 경쟁을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평양 제1백화점을 찾아 경쟁하라 주문했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우리 인민들 모두가 즐겨 찾는 평양 제1백화점. 오늘도 이곳은 수많은 사람들로 흥성이고 있습니다. 우리 백화점에서는 상품 전세, 인민소유품 전세를 비롯한 다양한 전세가 해마다 열리곤 합니다. 얼마 전에도 평양시 인민소비품 전세가 진행되어 커다란 인민들이 관심을 모았습니다. 제품 하나하나가 다 우리 자재, 우리 원료로 만든 제품이어서 그에 대한 인민들의 평가가 정말 좋았습니다. 우리의 원료 자재로 만든 이민 소비품들이 나날이 늘어간다는 평양 제1백화점의 매대들. 여기에는 우리 인민에게 더 좋고 더 훌륭한 소비품들을 안겨주시려 바치오신 오보이 장군님의 세심한 사랑의 세계가 깃들어 있습니다. 2011년 7월 10일,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이런 휴식날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제2차 평양 제1백화점 상품 전시회장을 찾으셨습니다. 그때 전세에는 인민들이 수요가 많은 식료품과 신발을 비롯하여 많은 인민 소유품들이 전시되었습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상품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면서 먹는 기름의 가지수도 헤아려 보셨고 또 양강도 섬장아의 두께도 몸소 가늠해 보셨습니다. 그러시고는 구매자들의 호평을 받고 인민 생활에 보탬을 줄 수 있는 이 상품들을 다양하고 질 좋게 만들어 이번 전세에 내놓은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그때 한 일꾼이 이번 전세에 대한 일꾼들의 관심이 정말 대단하였다고 책임 일꾼들이 2번, 3번씩 전시회장에 와서 보고 상품들을 더 가져다 놓아 이번 전시회가 정말 풍성해지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평양 제1백화점 상품 전시회에 우리나라의 모든 인민 소유품 생산 단위들이 참가하여 경쟁을 하게 해야 한다고, 그래야 인민 소유품의 질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결시하셨습니다. 그날 오랜 시간이 걸쳐 전시회장을 일일이 돌아보시며 인민 소비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쟁을 해야 한다고, 공장 기업소들 사이에 경쟁을 하게 하고 평가도 잘해줘야 한다시며 경쟁 열풍을 일으켜주시는 우리 장군님의 심중에는 질 좋은 상품들을 받아안고 기뻐할 인민들의 행복 넘친 모습이 꽉 차 있었습니다. 이날 전시회장을 떠나시기에 앞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제2차 평양 제1백화점 상품 전시회장을 평양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그들 속에서 제기된 반영과 평가를 종합하여 자신께 보고해야겠다고, 상품 전시회 평가는 철저히 인민들이 평가가 기본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결시하셨습니다. 경쟁도 인민을 위한 경쟁으로, 제품에 대한 평가도 인민의 평가를 기준으로. 여기에는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며 모든 일의 첫자리에 언제나 인민을 놓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인민관이 그대로 응축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온 나라에 다번지게 된 경쟁 열풍 속에 인민의 사랑을 받는 소비품들이 나날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쟁과 평가 속에 깃든 사랑의 이야기는 이 땅에 더욱 뜨겁게 흐르고 있는 인민 사랑의 역사와 더불어 길이 전해질 것입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주문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서로 경쟁하라, 그리고 인민에게 준엄한 평가를 받아라인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북녘의 하루에서도 다뤘던 그 프로그램 중에 신의주 화장품 공장에서 나오는 봄향기와 평양 화장품 공장에서 나오는 은하수 경쟁하는 모습, 네. 또 청류관과 옥류관 또 이렇게 경쟁하는 모습, 이런 거 한번 기억나시죠? 네네, 기억나는데요. 그런데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운동들, 이런 거는 브랜드와 브랜드 간의 경쟁, 내지는 기업소와 기업소 간의 경쟁 수준보다도 군과 군, 시와 시, 또 도별로 경쟁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일단 북의 여러 운동의 역사부터 좀 짚어볼까요? 예, 북은 그 해방 후에 1946년도에
건국 사상 총동 운동이라고 하는 이 노력 경쟁 운동을 펼친 바가 있고요. 그러나 가장 우리가 떠올리는 것은 대표적인 것은 역시 1956년에 있었던 천리마 운동이죠. 네. 이 천리마 운동이야말로 이제 사회주의 노력 경쟁 운동의 가장 그 최초라 할 수 있고 또 가장 대표적인 운동이었겠죠. 네. 동무는 천리마를 탔는가? 이런 이야기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보도도 계속되고 있고 심지어 천리마 정신이라는 표현까지 계속 등장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천리마 운동은 북에서 벌어지는 모든 노력 경쟁 운동을 파생시켜냈던 그야말로 이제 근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북경제 건설 총노선을 상징화한다라고 네. 하면 이제 천리마 운동을 들 수 있을 겁니다. 네. 예, 그 이후에도 이제 60년대에 벌어졌던 세기록 창조 운동이라든지 또는 70년대의 속도전 또는 뭐 숨은 영웅 따라 배우기 운동이라든지 붉은 혁명기 쟁취 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연결돼 오지요. 그러다 90년대 들어서서는 이제 그 우리식 사회주의 총진군 운동 이런 게 있었고요. 그 3대 혁명 붉은기 쟁취 운동은 우리 오늘도 북은 지금에서 보여드렸잖아요. 계속 이어져 오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1992년도에 사회주의 헌법이 개정되었는데요. 거기에 아예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국가는 3대 혁명 붉은기 쟁취 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여 사회주의 건설을 최대한 다그친다. 이렇게 명시까지 했거든요. 아, 그 운동이 헌법에까지 들어가 있는지는 또 처음 들은 이야기네요. 그나저나 정말 많은 운동들이 이어져 왔는데 우리가 보통 사회주의 나라, 공산주의 하면 사람들이 노동하기 싫어하고 그냥 배급받는 거에만 익숙하다. 게을름 피운다. 그래서 사회가 발전이 없다. 이런 오해 내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북에서 살게 되면 너무 많은 운동들이 있고 거기 동원돼야 되니까 게으름을 피울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일종의 편견이죠.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는 그냥 아무렇게나 일해도 다 똑같이 배분해 준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것은 북에서는 평균주의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은 더 많이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경로동에도 입주한 것처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얘기 나눴던 그런 운동들이 결국은 사람과 사람, 단위와 단위 간의 경쟁인 거잖아요. 이게 저도 또 편견인 건데 사회주의에서 경쟁을 한다는 게 영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경쟁이라고 하면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 될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들고 약육강식의 사회에서나 쓰일 법한 단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대번 드니까요. 그럴만 하죠. 사실 뭐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늘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입에 붙어 다니니까요. 근데 이제 사회주의 국가에서 말하는, 특히 이제 북에서 말하는 이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 질을 좀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라고 이제 그 경쟁을 이야기하냐면 말이죠. 그러니까 앞선 단위는 뒤떨어져 있는 단위를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또 뒤떨어져 있는 단위는 앞선 단위를 따라가고 또 함께 손잡고 전진하는 그야말로 집단주의적인 대중혁신 운동이다. 이렇게 경쟁을 규정하거든요. 경쟁이 집단주의적인 거다. 뭐 그러면 토끼와 거북이가 경쟁했잖아요. 근데 거북이가 토끼가 자는 걸 그냥 방치해놓고 혼자 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토끼야 일어나 깨워도 주고 또 토끼도 자기 빠르다고 쌩 먼저 가는 게 아니라 거북이 손잡고 같이 끌어주는 그런 훈훈한 모습. 아주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노동신문을 보면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이 어떻게 되든 간에 자기 부문과 자기 단위의 협소한 이익을 우선시하고 울타리 쳐놓고 자기들이 가졌던 경험이나 또 좋은 교훈을 가르쳐주지 않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사회주의가 발전할 수 있겠냐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또 북에서는 본위주의라 그래가지고 대단히 비판합니다. 네, 우리 북은 지금 코너에서 뭐 수많은 전시회나 토론회 소식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그 참가자들 인터뷰에 꼭 나오는 얘기가 이번을 통해서 뭐 경험을 많이 교환했다. 또 우리가 뭐가 부족했는지 알게 됐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보면 이제 따라 배우기, 뭐 따라 앞서기, 그리고 뭐 경험의 교환 이런 것들을 사회주의 집단주의를 실현해 나가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북에서 이런 운동을 벌이고 또 경쟁을 강조한다 했을 때요. 좀 걱정이 드는 게 있는데요. 원래 토끼는 거북이보다 훨씬 빠른 존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둘을 경쟁시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당한 일 아닌가.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 네.
또 운동이 너무 많이 벌어지다 보면 좀 게으름 피우고 싶은 사람은 나는 붉은 게 필요 없고 그냥 너네나 가지세요. 이렇게 좀 간성화되는 사람도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눈앞에 이 성과에 너무 급급한 나머지 일이 어떻게 되는지는 상관없이 약만 많이 막 찍어내는 식의 이런 일이 벌어지진 않을지. 아주 참 좋은 지적이에요. 그래서 북에서는 경쟁이 있어서도 방법론이 있다 그러거든요. 방법론이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경쟁만 붙인다고 다가 아니다. 그렇죠. 근데 그 방법론도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 제 첫 번째가 목표와 단계를 잘 설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가 예를 들어 너무 높거나 너무 높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들 난 못해. 아무도 의욕이 없겠죠. 또 너무 낮으면 대충 뭐 설렁설렁 대충 해도 뭐 해요. 목표는 달성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적절한 높이의 목표를 설정하는 문제를 그 방법론에서 경쟁의 방법론은 제1이 올바른 실정에 맞는 올바른 목표와 단계를 설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거북이에게 목표, 토끼를 무조건 이겨라 하면 시작하기도 전에 숨이 막히는데요. 그래서 출발선을 잘 그어줘라가 또 이 방법론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우승할지가 뻔한 경쟁은 열심히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중의 자발성, 의욕을 확 끌어올려가지고 전 사회가 막 으쌰으쌰 가자라는 게 이제 경쟁이 갖는 정신인데 우승할 게 뻔히 알고 있으면 그 우승하는 팀은 좋을지 몰라도 다른 팀들은 의욕이 안 생기겠죠. 네. 그래서 이제 경쟁의 선을 그어줄 때 각각의 실정 따라 다르니까 거기 잘 맞춰서 이제 경쟁선을 그어주라고 하는 거겠죠. 나도 이길 수 있다. 이번 경쟁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흑수저도 금수저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생겨야 다들 열심히 나설 테니까요. 굉장히 그렇겠죠. 예. 중요한 문제 맞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방법론이 더 있을까요? 근데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이제 경쟁을 주관하는 단위가 아무래도 이제 당 조직의 이제 지도 일꾼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자꾸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지 마라. 그러니까 경쟁을 붙인다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평가하고 구경하고 평가하는 데 멈추지 말고 잘 이끌어줘야 한다라는 걸 대단히 강조합니다. 좀 잘하는 단위는 더 잘하게 고무도 해주고 부족한 단위는 도와도 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함경남도 도당위원회에 아주 좋은 사례가 있는데요. 산림집 건설에 있어서 시멘트 수송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대요. 네. 이제 시군 간의 경쟁이 벌어졌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그 시멘트 수송 문제를 잘 해결하는 시군의 이 그 상황 그런 내용들을 노하우 같은 거요? 예, 좀 어려운 곳에다 그 빛을 알려주는 거죠. 저기는 이렇게 해서 잘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조금 떨어져 있는 지역이 분발해가지고 그걸 또 따라 배워가지고 따라오게끔 만드는 것이고요. 또 불리한 조건이 있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조건이 그렇죠. 아주 뭐 첩첩산중의 지역이라던가. 열악한 곳에. 그런 데는 이제 도 단위가 직접 뛰어 들어가서 막 경제적 지원도 하고 또 막 트럭도 이렇게, 보내주고. 네, 트럭도 보내주고 또 사람들도 동원해주고 그래서 그들도 경쟁하면은 우승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것을 잘 조직해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회주의 경쟁에서는 토끼랑 거북이만 있는 게 아니라 제3의 존재가 중요하게 등장을 했네요. 심판이 호루라기만 부는 게 아니라 거북이 이끌어주고 도와주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심판을 보고 있는 그 책임 일꾼들에게는 또 뭐가 강조되냔 말이죠. 뭐 각 단위들마다 경쟁하고 있는 단위들마다 힘과 지혜, 용기를 북돋아 주고 본인들도 함께 뛰는 심정으로 같이 뛰면서 이 전체 경쟁을 이끌어 가라는 거예요. 하긴 이게 심판도 마라톤을 뛰어봐야 이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 테니까요. 같이 뛰면서 거북이가 부진한 게 운동화가 잘못 신은 건지 아침에 밥을 제대로 못 먹고 나온 건지 뭐 코스가 잘못된 건지 그렇죠. 땅이 울퉁불퉁한 건지 뭐 그렇죠. 그런 거지. 예. 그런 걸 같이 뛰면서 봐야 도와주는 것도 제대로 도와줄 수 있으니까요. 마라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직접 뛰어보지 않으면 마라톤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거죠. 네. 실제로 북에서 이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시군 단위들의 경쟁을 쭉 분석해 보면 말이죠. 거기서 아주 정확하게 갈려진대요. 그러니까 성과를 많이 얻은 지역은 그 경쟁을 쭉 이끌었던 도당의 그 책임 지도 일꾼들이 단순하게 경쟁 심판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직접 참가자로서 뛰어 들어와서 아주 전체를 이제 끌고 나간 지역은 성과가 좋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성과가 좀 안 좋은 지역들의 특징은 보면 이제
경쟁을 시켜놓고 이제 구경을 하고 있다가 팔짱 끼고 그냥. 구경만 하고 그러니까 관조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평가자만 되는 거예요. 이 당신은 이래서 안 됐어, 너는 이래서 안 됐어, 뭐 그랬다라고 해요. 이게 사회주의 경쟁이라는 건 결국엔 다 같이 잘 되자는 의미니까 그런 간부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확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앞에서 막 성과에만 급급하다 보면 양은 막 맞춰내는데 막 질적인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아주 지적을 했는데 아주 중요한 지적을 했거든요. 네, 정말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요. 사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작업 양이라는 게 있는데 그 양을 맞춰내는데 급급하다 보면 이제 질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큰일 나겠죠. 살림집을 짓는데 막 무너져 막. 예, 지으라고 100채는 지었는데 막 몇 개는 무너지고 이러면 이거는 안 짓는 것보다도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경쟁에 있어서의 평가 기준에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질적인 문제입니다. 그걸 꼭 강조하고 있죠. 아까 김정일 위원장도 영상에서 서로 경쟁하되 준엄하게 인민들 평가 제대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한 것처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또 중요하게 이 경쟁의 방법론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평가와 총화의 부분인데요. 네. 잘 된 것은 어떻게 더 잘 됐는지, 잘 안 된 것은 또 왜 잘 안 되었는지를 잘 평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 된 것에 대해서는 그 모범을 따라 배우자라고 곳곳에 박수 쳐주게 하고 칭찬하고 또 이렇게 막 영웅칭호도 주고 올려주고 네네네.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겠죠. 뭐 아시잖아요. 그리고 또 아주 그 훌륭하게 일을 한 사람들은 경루동 집도 주고 뭐 이러면서 이제 물질적인 보상도 하는 그야말로 이제 경쟁의 마무리 단계인데 잘 평가하고 잘 총화해서 그 경쟁의 성과를 전체적으로 이제 잘 기록에 남기는 거겠죠. 하긴 그런 과정이 있어야 내가 이번 경쟁에선 조금 미진했지만 다음번엔 요런 걸 좀 바꾸고 저 사람의 저런 걸 좀 배워서 나도 다음번엔 꼭 1등 경루동에 들어가겠다. 경루동에 들어가겠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오늘 북에서 벌어지는 온갖 운동들 그리고 경쟁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단순히 누가 잘하나를 가리는 게 아니라 서로 경쟁하며 돕고 배우는 과정으로 삼는다는 이야기 어떠셨어요? 사회주의라면 경쟁은 안 할 거다. 그런 편견은 이제 없어지셨겠죠? 사회주의 경쟁 열풍으로 생산과 건설에서 비약과 혁신을 일으켜 나가는 것이야말로 북의 전통적인 사업 방법입니다. 경쟁에서 이기면 영웅 칭호를 주고 박수를 받게 하고 더불어 물질적 보상이 따른다고 하니 그 누구나 경쟁에서 이기려 애를 쓰겠지요. 그 경쟁이 북사회를 이끄는 원동력이 분명합니다. 약육강식, 적자생존, 우승열패 이런 경쟁이 아니라면 해볼 만한 경쟁 아닐까요? 이상 북녘 돋보기였습니다. 조선중앙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아 보여드리는 북이모저모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떤 흥미로운 소식이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뇌에서 좌뇌와 우뇌가 각각 다른 기능한다는 거 많은 분들 알고 계시죠? 왼쪽 뇌는 생각하고 말하는 거, 계산, 분석 이런 논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요. 오른쪽 뇌는 직관력, 회화력, 음악적 감각 이런 주로 감성적인 기능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능이 다른 만큼 좌뇌와 우뇌를 골고루 발달시켜야 할 텐데요. 보통은 오른손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좌뇌만 발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럼 오른쪽 뇌를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이 오른쪽 뇌와 왼쪽 뇌가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 것만큼 양쪽 뇌수를 다 같이 적극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 논리적인 사고를 하고 말을 배우거나 계산을 하는 데는 왼쪽 뇌가 많이 발동됩니다. 하지만 창조적 사색과 직감력, 기발한 생각이 떠오르는 것과 같은 것은 오른쪽 뇌에 의존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오른쪽 뇌를 단련시켜야 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오른쪽 뇌를 자극하고 단련하는 몇 가지 방법을 보기로 합시다.
의식적으로 왼쪽 손과 다리를 쓰는 것은 오른쪽 뇌를 자극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오른쪽 뇌는 왼쪽 몸, 왼쪽 뇌는 오른쪽 몸의 손발의 감각 운동을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가방을 들거나 문손잡이를 잡는 것, 그리고 물이 뜨거운가 찬가를 알아볼 때 대체로 오른손을 쓰는데 의도적으로 왼손을 쓰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오른손과 함께 왼손을 활발히 써야 하는 악기 다루기는 오른쪽 뇌를 개발시키고 단련시키는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사람의 오른쪽 뇌를 직관뇌, 이용상뇌라고도 합니다. 이용상을 수단으로 하는 이 오른쪽 뇌를 개발시키는 데서 어린이들의 경우 그리기를 많이 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여러 가지 그림들과 아름다운 풍경을 자주 감상하는 것도 오른쪽 뇌에 주는 자극으로 된다고 합니다. 공부를 할 때 언어에만 의거할 것이 아니라 더해나 그림을 많이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어두운 밤 자기가 사는 집안에 불이 켜 있지 않아도 다른 방으로 가는데 별로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오가는 학교길도 책을 보거나 다른 생각을 하면서 얼마든지 다닐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공간 표상력이라고 하는데 오른쪽 뇌의 작용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다니는 길이 아니라 이따금 다른 길로 가는 것도 새로운 공간 표상을 만드는 것으로 됩니다. 어린이들의 경우 종이로 배나 새와 같은 것을 만드는 종이 공작을 하면 입체적인 감각 능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음악을 자주 감상하면 오른쪽 뇌를 발달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수영이나 롱구, 스케이트 타기와 같은 온몸 운동을 하는 것도 오른쪽 뇌에 좋은 자극으로 된다고 합니다. 동력 아이들이 즐겨 부르는 동요 한 곡 소개합니다. 우리 학급 동무들이 제일이라 자랑하는 우리 학급 동무들 화면 음악으로 전해드립니다. 학급 동무들 하나같이 공부 잘해 수학도 1등 문학도 1등 모두 다 1등이야 랄랄랄랄랄랄랄랄라 우리 학급 동무들 제일이야 제일이야 우리 학급 동무들 하나같이 순박해 인사도 모범 옷차림도 모범 모두 다 모범이야 랄랄랄랄랄랄랄라 우리 학급 동무들 제일이야 제일이야
혹시 을씨년스럽다라는 표현의 어원을 알고 계신가요? 스산하고 썰렁하다 또는 살림이 매우 군색하다는 이 표현은 사실 을사년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을사년이라고 하면 딱 기억나는 사건이 있죠. 1905년 을사년에 체결한 을사조약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을사늑약을 맺으며 당시 백성의 마음이 어수선하고 흐린 것을 을사년스럽다고 표현했다가 을씨년으로 전이된 거라고 해요. 조선말 대사전에는 을씨년스럽다가 마음이 싫게 쓸쓸하고 썰렁하거나 으슬하다 그리고 소름이 끼칠 정도로 싫거나 지긋지긋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남북 모두에게 치욕적이었던 날이지요. 그럼 오랜만에 중앙계급 교양관 찾아가서 을사조약 역사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전시된 자료들은 과거 일본 침략자들이 위협과 사기 협잡의 방법으로 을사오조약을 날조하여 조선의 국권을 완전히 강탈한 역사적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05년 11월 9일에 조선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가 이른바 보조약을 조선 봉건 정부에 강요할 사명을 띠고 우리나라에 기어들었습니다. 고종 황제를 만난 이놈은 동양 평화의 유지를 위해서 대사를 파견하니 대사의 지혜에 따라 움직이기 바란다는 오만무리하기 짝이 없는 일본 외양의 친서라는 것을 전달했습니다. 11월 15일 또다시 고종 황제를 만난 이또놈은 조약 원안을 내놓으면서 무조건 접수를 하라고 강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약의 기본 내용입니다. 그런데 고종 황제가 이를 완강히 거절하니까 당시 일본 놈들은 조선 봉건정부 대신들을 일본 공사관에 유인해서 위협과 공갈, 회유와 기만의 방법으로 저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으나 실패를 면할 수 없었습니다. 위협과 강박만으로는 정부 대신들의 의지를 돌려 세울 수 없게 되자 일본 침략자들은 11월 17일부터 저들의 침략군 무력을 대대적으로 함성에 들이밀었습니다. 당시 그 무력은 4만여 명에 달했으며 일제는 군송 앞 종로 부근에서 보병 한계대대, 포병 중대, 기병연대 연습까지 벌려놓고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속에서 1905년 11월 17일 왕국에서는 조약 문제에 관한 오전회의가 열리게 됐습니다. 당시 오전회의에서는 조약 체결을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선 봉건정부 대신들과 일본 공사 하야시 사이에 이 조약 체결을 둘러싼 논의가 거듭됐으나 정당에는 대신들의 반대로 해서 결렬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협상이 결렬 상태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받은 이또놈은 당시 하세가와 대장가 그리고 이 사이또 헌병대장놈을 동행하고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이놈은 그때 회의를 마치고 돌아가려던 조선 봉건정부 대신들을 이렇게 옆방에다 가둬놓고 여기서 조약 체결을 강박했습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 환경을 재현한 랍상입니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이또놈은 몇 시까지 우물쭈물 생각만 하겠는가 소용이 없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반대냐 찬성이냐 의견을 묻겠으니 말하라고 울러매면서 대신들을 한 사람씩 일으켜 세워 손가락질을 해가면서 찬성 반대 여부를 따졌습니다. 한규설 당시 그 참종 대신이 절대로 찬성할 수 없다고 하자 나는 우리 천황 폐하의 명령을 받들어 이 임무에 임하고 있다. 제군들에게 우롱당하여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대신들을 협박했습니다. 그래도 한규설이 완강히 반대하자 그를 다른 방으로 끌어낸 후 이등방보는 옆에 있는 자에게 그놈이 옹고집을 부리면 죽여버리라고 지켰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역사의 룰이 없는 불법무도하고 오만무리한 행위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보는 이 사진이 호위 날조된 을사오조약의 원문입니다. 일제는 을사오조약의 합법성을 부여하기 위해 조선 봉건정부 외부 대신의 인장을 훔쳐내서 제멋대로 찍는 상식과 외교 관례밖에 비열한 짓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조선 봉건정부 외부 대신의 인장이 날조되어 찍혀지게 된 것은 바로 일본 침략자들의 파렴치한 사기 협잡과 강도적인 행위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울사오 조약은 자기 조약의 형식조차 갖추지 못한 완전히 비법적인 허위 문서였습니다. 우선 조약에 명칭조차 없었고 국왕의 서명, 국세 날인도 없었으며 대표의 위임장, 이런 조약 문서 형식이 완전히 결여된 국제법적 문서가 아닌 조약이었습니다. 당시 조선 봉건 왕조와 국가의 최고 대표자인 고종 황제가 울사오 조약을 완강히 반대하였으므로 일제는 이 조약에 국왕의 서명과 국세 날인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종은 또한 외부 대신한테 전권을 주어서 석희 조인하자는 이등 방문의 요구도 일축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돼서 일제는 이 조약 원문에 고종 황제의 이 서명과 국세 날인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을사오 조약은 일본 침략자들에 의해 강도적으로 비법적으로 날조된 불법 문서 허위 문서였으며 일제는 국제법적 견지에서나 조약 체결의 상황으로 보나 빈 종이장에 불과한 이 문서를 기초로 하여 40여 년간이나 우리나라에 대한 식민지 강점 통치를 실시하였으며 우리민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 정신적 및 물질적 피해를 들씹었습니다. 전시된 자료들은 우리들에게 나라의 자주권은 결코 침략자들에게 호소나 구걸로서는 지킬 수 없으며 군력이 약하면 나라와 민족의 운명도 지킬 수 없다는 역사의 천리를 다시금 뼈저리게 새겨주었습니다. 일본 침략자들은 우리민의 대중적인 반일 항전이 두려워 이 조약 날조를 극비에 붙여서나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반가리하는 이 중대 사건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고 우리민의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이 2천만 노예된 동포요, 살았느냐 죽었느냐. 4천년 국민 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망했으니 동분하다 동분하다 동포요 동포요. 일본 침략자들의 날강도적인 조약 날조로 국권을 빼앗기고 망국의 의분을 참을 길 없어 민영환, 조병세, 이한웅과 같은 조선 봉건 정부 관리들은 자결로 항거했으며 애국적 인민들은 반일 의병 투쟁의 기치를 들고 반일 항전에 나섰습니다. 전시된 자료들은 우리로 하여금 친일 매국 역적들과 일본 침략자들에 대한 끓어오르는 분노와 함께 국력이 약한 탓에 나라의 자주권을 잃고 식민지 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날의 우리민의 항고와 울분에 찬 목소리를 그대로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는 일본 침략자들이 우리 조국 강토를 강탈하고 우리 민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만을 강요한 그 모든 죄악의 역사를 순간도 잊지 않고 반드시 1100배로 복수하고야만 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며 참관을 이어나갔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북과 조금 더 가까워지셨나요? 앞으로도 있는 그대로의 북녘 소식 여러분께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김창현의 한마디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난히 경쟁을 강조하는데요. 이 모습을 보며 의아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회주의 국가는 평등을 중시하며 아무래도 경쟁은 자본주의 산물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의외로 북은 건국 초기부터 사회주의 노력 경쟁을 펼쳐왔는데요. 우리가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천리마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속도전,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등도 모두 노력 경쟁 운동의 일환이고요. 북에서 말하는 사회주의 경쟁은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생존 경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는군요.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집단주의를 실현하는 대중혁신운동이라고 하니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의의 경쟁이라는 말일 텐데요. 글쎄요, 경쟁은 그래도 경쟁이니까요. 자기 단위만 챙기는 문제가 아무래도 생기겠죠. 북에서는 이를 본위주의라고 하며 경계의 목소리를 높인다는군요.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경쟁 구조에 빠지게 되는데요.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면 잘 승복하지 못하게 되지요. 그래서인지 북은 경쟁에 대한 방법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선 경쟁의 출발선을 옳게 그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해보기도 전에 결과가 뻔하면 누가 경쟁을 하려고 할까 이런 문제겠지요. 누구나 이길 수 있다는 마음이 생겨야 열심히 뛰겠지요. 목표를 잘 설정하는 문제도 대단히 중요히 여깁니다. 아예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거나 혹은 너무 쉬운 목표를 세우면 대중적 열의를 끌어내기 힘들 테니까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와 보상의 문제일 겁니다. 잘한 것에 대해 충분한 영광을 주고 더불어 물질적으로 이익을 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가리켜 북에서는 정치적 평가와 물질적 평가의 결합이라는데요. 명예와 보람의 절묘한 결합이겠지요. 시청자 여러분, 어느 사회나 참 비슷한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남과 북이 서로 앞선 모습은 박수 쳐주고 서로 도와주며 이끌어주는 그런 경쟁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잠시 생각에 잠겨보았습니다. 국력의 하루 김창현의 한마디였습니다.